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선생님 두 가지씩 좋아하시니까 아마 거의 발부될 가능성이 99.99999% 정도. 확신을 하시네요. 그 확신의 근거는 뭡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입니다. 이미 구속 상태잖아요. 구속기한이 다음 달 16일로 끝나거든요. 10월 16일로. 네. 그 전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되기 어렵다고 보니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입니다. 예. 롯데와 SK를 상대로 K스포츠재단 추가 추전금을 요구했다는 게 새로 요구하는 영장의 혐의인데 박 전 대통령 측은 불구속 재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아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구속시한이 다음 달 16일 밤 12시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궁금한 게 구속시한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그 92조에 보면요. 예. 아예 그냥 못이 박혀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개월로 정해져 있고 다만 거기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갱신하는 게 신급별로 다릅니다. 1심의 경우에는 2번 갱신을 할 수 있고. 그럼 최장 6개월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게 구속기한이 이제 다 됐다는 게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갱신은 안 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신청을 했다. 이건 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갱신은 이제 법원이 스스로 어떤 다른 절차 없이 결정만 해가지고 예. 서류 하나로 그냥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건데 네.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예. 별도의 혐의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갱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만 이제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구속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하나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든요. 지금 검찰에서 이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청구가 아니고 지금 요청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구속영장 발부 같은 경우는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구속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사 단계가 아니고 기소가 돼서 재판 단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는 법원의 구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이런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한 거는 그냥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의 의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네.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의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대조를 해보면 되는데요. 당초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그 범죄 사실하고 현재 이제 기소된 범죄 사실하고를 비교를 해봐서 거기서 기소된 범죄 사실이 당초에 구속영장 발부될 때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통 그것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에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지만 기소됐을 때 포함된 게 SK하고 롯데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지금 추가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때 기소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의 어떤 혐의 피의 사실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이제 빠진 게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전에 그러니까 SK하고 롯데 부분은 이제 구속의 효력이 지금 발생하지 않은 범죄 사실인 거죠. 네,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추가 구속 기간을 설정해달라 이런 요청인 것 같은데. 네네. 전망 어떻게 하세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선생님 두 가지씩 좋아하시니까 아마 거의 발부될 가능성이 99.99999% 정도. 확신을 하시네요. 그 확신의 근거는 뭡니까? 예. 이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는 이제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구속영장은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는 이미 최초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 소명이 됐었죠. 그리고 그다음 범죄 사실 부분은 지금 기소가 됐으니까 그 부분도 소명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아까 갱신 잠깐 말씀드렸었죠. 네네네. 예, 구속 기간을 갱신할 때 법적인 요건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갱신이 됐다는 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 구속을 계속할 필요라는 거는 보통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갱신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벌써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심리 과정에서 나타났으면 법원에서 이제 구속을 취소하거나 보석을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법원 업무 관례인데요. 이 경우는 제가 뭐 있을 때도 그랬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발부 안 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발부 여부는 사실은 별로 쟁점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아주 뭐 그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구속 기간은 그럼 얼마가 더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새로운 영장이니까 구속 기간이 2개월이고 또 1심이기 때문에 두 번에 이제 갱신 가능하니까 또 6개월. 그러면 이제 형식성과 논리상으로는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네요. 그러면 두 번의 갱신을 포함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뭐 그건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금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곽팀 운영하면서 사이버 댓글을 단 혐의에 대한 어떤 그 일단 조사인 것 같은데요. 네. 자, 핵심 그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좀 뽑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원세훈 전 원장의 그 이 외곽팀 운영과 관련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사법적 책임을 묻는 건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세요? 일단은 가장 뭐 실무선에서는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국정원에서 주도를 했고 그 국정원 직원과 그다음에 그서 파생된 외곽 조직이 나왔으니까 원세훈 원장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결국은 핵심은 이제 그 윗선인 뭐 소위 이제 뭐 회자되고 있는 청와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그렇죠. 갈 것이냐가 사실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현 단계에서는 아마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본인에 대한 혐의를 먼저 확정을 짓는 게 우선 순서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 윗선이 있느냐 고검이 있느냐 따져야 될 테니까 아직은 좀 섣불리 단정하긴 그런데 뭐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행위를 해가지고 원세훈 원장이 취득할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사실 별게 없지 않나 싶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군가를 따져보면 결국은 이제 어디서부터 이게 나온 행위인지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게 중요한 그 판단 잣대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러니까 결국 모든 범행은 동기가 그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사실 제대로 규명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기에 또 가장 큰 거는 이득이니까요. 뭐 금전적 이득이어도 좋고 정치적 이득이어도 좋고 어떤 권력 취득에 관한 이득이어도 좋고 그건 뭐 불문하는데 지금 원세훈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까지 간 사람이 뭐 더 이런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득을 취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저 원세훈 전 원장이 조사 과정에서 MB에게 보고를 했다고 한번 진술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원세훈 전 원장의 이런 진술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 진술만 가지고도 사실 유죄 판결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진술도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 나중에 법정에서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라는 거는 공소유지하는 데 상당히 좀 불안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진술을 토대로 해서 그 진술이 진실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예를 들어 문건이 나오면 더 확실한 거고요. 아마 그래서 일단은 국정원에서 최대한 적부청산 TF팀이 있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만은 검찰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정원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국정원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는데 가능할까요? 최대한 지금 그래도 협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보는 범죄 혐의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가 있고 검찰에서 보는 이런 수준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그 스캐닝을 한 번도 안 거쳐서는 예전에 그 최초의 국정원 댓글 수사와 같은 그런 오류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원세훈 전 원장이 오늘 소환돼서 조사받는 그 혐의는 이제 외곽팀 운영과 관련된 건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그 연예계 블랙리스트 작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도 지금 이정열 전 부장판사께서 말씀하신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부분만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이제 정황 증거들이나 서류와 관련된 증거들이 있으면 훨씬 더 물론 공소유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진술만 가지고 기소를 해서 공소유지를 하기 힘들 거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라든가 수사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서 탄탄하게 다져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그 직설 코너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 정두원 전 의원이 저희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원세훈 전 원장이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형량을 깎아준다면. 이라는 이제 조건을 달고 그렇다면 아마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 진단을 했는데요. 이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보통 이제 그 진술이나 그 서류가 남지 않는 범죄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플리바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뭐 제시를 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구형을 좀 낮추는 방식으로 가가지고 좀 필요한 진술을 얻어내야 그런 어떠한 그 유죄 입증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세훈 전 원장의 기본적인 진술이 있어야 어디를 뭐 예를 들어 조사를 하면은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시도는 당연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와 함께했습니다. 소송법의 그 92조에 보면요, 아예 그냥 못이 박혀 있습니다.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월로 정해져 있고 다만 거기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갱신하는 게 신급별로 다릅니다. 1심의 경우에는 2번 갱신을 할 수 있고. 그럼 최장 6개월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게 구속 기한이 이제 다 됐다는 게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갱신은 안 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신청을 했다. 이건 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갱신은 이제 법원이 스스로 뭐 어떤 다른 절차 없이 결정만 해가지고 서류 하나로 그냥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건데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법원의 구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이나 뭐 이런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이런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한 거는 그냥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의 의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피의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대조를 해보면 되는데요. 당초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그 범죄 사실하고 현재 이제 기소된 범죄 사실하고를 비교를 해봐서 거기서 기소된 범죄 사실이 당초에 구속영장 발부될 때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통 그것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에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기소돼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선생님 두 가지씩 좋아하시니까 아마 거의 뭐 발부될 가능성이 99.99999% 정도. 확신을 하시네요. 그 확신의 근거는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입니다. 이미 구속 상태잖아요. 구속기한이 다음 달 16일로 끝나거든요. 10월 16일로. 네. 그 전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되기 어렵다고 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입니다. 롯데와 SK를 상대로 K스포츠재단 추가 추전금을 요구했다는 게 새로 요구하는 영장의 혐의인데 박 전 대통령 측은 불구속 재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아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구속시한이 다음 달 16일 밤 12시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궁금한 게 구속시한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사তে 포함된 게 SK하고 롯데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지금 추가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재판에 넘길 때 기소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의 어떤 그 혐의 피의 사실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이제 빠진 게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전에 그러니까 SK하고 롯데 부분은 이제 구속의 효력이 지금 발생하지 않은 범죄 사실인 거죠. 네,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추가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설정해달라 이런 그러니까 요청인 것 같은데. 네네. 전망 어떻게 하세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선생님 두 가지씩 좋아하시니까 아마 거의 뭐 발부될 가능성이 99.99999% 정도. 확신을 하시네요. 그 확신의 근거는 뭡니까? 이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는 이제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별도의
혐의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갱신하고는 좀 다릅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만 이제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구속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하나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거든요. 지금 검찰에서 이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청구가 아니고 지금 요청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구속영장 발부 같은 경우는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구속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사 단계가 아니고 기소가 돼서 재판 단계지 않습니까?